아까 크리스 빌딩하고는 조금 뭐 그 대동소이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고민했던 부분들 중에는 일단 주변에 좀 개발 계획. 시오 빌딩은 양재동 209-1데 일단 위치부터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뭐 내용들을 줘서 그게 함부로 막 그냥 허락 없이 막 돌려주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긴 합니다. 자, 시오 빌딩 요거는 위치가 양재 시민회수 더 K 호텔 근처에 이렇게 있는 자리입니다. 요것도 이제 사실 130억 정도의 처음에 시장이 나와 있다가 저희가 전속을 받으면서 가격 부분을 갖다 이렇게 좀 현실화 시켜서 이렇게 일단 매매 금액을 조금 낮춰서 이렇게 지금 시장 홍보를 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여기 순서는 아까처럼 같은 얘기지만은 상세 자료에 첫 번째 이제 가실 경우는 이거 한 장짜리를 앞에 둬서 우리가 혹시 빠지는 게 있는지에 대한 보호를 좀 방지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요. 자, 기본적인 개요 이렇게 들어갔습니다. 자, 여기 특히 이제 이 주변은 뭐 역세권에서 거리가 있고 강남 서초의 이제 핵심 지역은 좀 아니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좀 더 강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쪽 주변에 지역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강조했고, 뭐 현대 자동차가 가까이 좀 큰 회사로 있는 거고, 굵직굵직한 AT 센터라든지 여기 보시면 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또 더 K 호텔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는데 약간 뭐 외곽에 있다는 그런 느낌을 좀 갖고 있죠. 근데 여기에 이제 관련된 개발 계획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시는 분은 어쨌든 사업으로 현재 쓰고 계시다가 나중에 이걸 바로 신축한다거나 그 다음에 주변이 개발돼서 완공 시기가 됐을 때는 훨씬 더 건물에 대한 가치라든지 이게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 걸 좀 강조하는 그런 형태로 좀 했습니다. 네, 모양은 이렇게 좀 생겼습니다. 향후에 신축한다면 조금 더 건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고 뒤에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층별로 이런 면적 현황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에 대한 요약이 있는 거고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305평에 지하 1층, 지하 5층 이런 규모로 되어 있고 오래됐지만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좀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것도 현재 현황인데 현재 대부분 다 자가로 사용하고 있고 4층은 이제 공실인데 일부 이제 임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매수자가 현재 사업으로 쓰고 있지만 혹시라도 사업으로 쓰지 않고 할 경우에 현재 수준에서 이제 임대료가 얼마가 좀 나올지에 대한 걸 이렇게 좀 써본 겁니다. 한 3억에 한 2천 정도 이런 정도가 나오는 그런 구조가 될 거고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축에 대한 부분도 이제 고려를 해볼 수가 있어요. 아까 5%라고 했는데 용적률을 좀 다 찾기도 하고 건폐율도 좀 더 높게 활용을 하셔서 전용 면적 자체, 건축 면적 자체를 더 늘려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 주로 이제 개발 계획들이 많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요. 이건 이제 지구 단위 계획에 관련된 거고, 지구 단위 계획도 이제 지역별로, 존별로 특화돼가지고 약간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양재동 중심의 이런 권역별로 개발하는 지구 단위 계획이 지금 뭐 잘 준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. 자, 이거는 사진이 되겠고요. 뭐 도면이 좀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이런 전체 우리 청사진 도면이라는데 그거를 약간 축소 카피해서 사이즈나 모양새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돼 있습니다. 그리고 건축물 대장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놓은 상태인데 뭐 다시 정리를 드린다면 상세 자료 만드실 때는 항상 마케팅의 초반에 전속 부분들은 특히 효과적으로 매수자든지 또 이걸 갖다가 매수를 소개해 줄 수 있는 우리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일단 상세 자료에 대한 작성은 좀 필요한 거고 저희가 뭐 IM이라고 또 하는데 뭐 인포메이션 메모랜덤 그래가지고 조금 더 상세하게 된 자료를 그렇게
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네, 기본 개요에 대한 게 일단 들어가야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위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쪽 근처에 인근에 대한 현황, 그리고 현재에 대한 임대차 현황, 그 다음에 혹시 이게 멸실하고 다시 이제 건물을 졌을 때라든지 아니면 멸실하지 않고 현재 용적률을 다 찾아 있다면은 현재 임대료와 그 다음에 향후에 이걸 매입하신 분이 다시 그 정상적으로 임대했을 때 또는 임대료를 개선해서 했을 때 임대 현황에 대한 게 들어가야 되고, 아까처럼 멸실했을 때 경우 같은 경우는 건축을 새로 가설계를 좀 떠봐가지고선 거기다 우리 주변의 임대가를 더해서 이게 한 1, 2년 후에 이제 신축이 되니까 그 임대가의 상승분을 반영해가지고 예상 임대료를 이제 하게 되면 뭐 고객들은 어떻게 보면 일목요연하게 전반적인 거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거죠. 거기에 추가해서 이제 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개발 계획에 대한 상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게 되면은 뭐 매수자분이 판단하실 때 주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고선 또 평가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도면, 대체적으로 건축물 대장을 같이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뭐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에 대한 주변에 대한 임대가 현황이라든지 더 뭐 그 세부적으로 매수자가 검토할 수 있도록 매매에 대한 사례라든지 이런 거를 좀 추가하면서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창의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 자료에다가 더 추가하거나 그렇게 하셔서 상세 자료를 만드셔서 뭐 문의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잘 이해하시면서 좀 브리핑을 갖다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